지금 여론조사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일단 그 피의사실 공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고발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섰는데 거기에 송영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쪼개지는구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대통령이 민주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이 구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구도를 깨는 것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일침을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론이 안 좋은지 영남권의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수출 보복 조치 국면까지만 해도 승산이 있었다. 소위 말하는 반일 프레임으로 좀 그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죠.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의원들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청와대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영남권의 한 의원이랬는데 뭐 PK겠죠. 근데 PK 김부겸 한 사람 정도밖에 없죠. TK에는. 예. 예, 뭐 누가 됐든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각자 분위기다. 도생. 예. 예. 수도권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지식인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석을 내놓아야 할 위기까지 몰렸을 정도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심상치 이렇게 않다. 얘기합니다. 의석을 내놓아야 할 위기. 그리고 조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고 후폭풍이 거세지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다.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재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근데 대통령은 A4만 보고 있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자, 이어서 이어가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극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사실상 이제 조국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칼날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내면서요. 조국 관련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낙마를 목표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배경으로요.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당대표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 일부 친문 의원들의 얘기.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좀 웃기는 겁니다. 얘기가 달라요, 서로 막. 한쪽은 검찰 공격하고 당대표는 지금 걱정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 검찰개혁 저지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사법부 장악을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본인들의 상황과 주제를 모르고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른 일은 없길 바란다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협박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속내는 당에서 먼저 조국 용태를 결단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기류가 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그래도 아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의 결단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완전 우왕좌왕이에요. 그렇죠. 예.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이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 타이밍에 문재인에게 조국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련을 두기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알렸습니다. 즉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빠르니까 조국의 거취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전방위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가 되고 있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의 직접 관여와 개입으로 수사가 모여가고 있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뿐더러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어제죠.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과 협력하여서 조국 공세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규명되었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민주당이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국의 거취 여부를 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반조국연대 의원 26명이 350여 분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면서 와, 제2의 350여 조국 분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야,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나오면 이제 350여 분간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 이거 뭐 조국도 망신당하겠네. 일단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에 대해서 좀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좀 파면하라 내지는 알아서 사퇴시켜라라는 얘기를 청와대에게 이해찬 대표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해찬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를 왜 어거지로 검찰을 비판한 걸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해찬이 했던 말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 큰일 났다. 그렇죠.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지금 조국은 궁지에 몰렸다. 뭔가 드러날 것 같다. 걱정된다. 청와대는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검찰을 비판한 말로 이걸 뒤집어놨어요. 사실 뒤에 있는 얘기들을 딱 보면요. 예. 아,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청와대 내지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얘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가 시작될 무렵 다른 당은 예방했는데 우리 당은 예방하지 않고 전화해서 조국 사태가 끝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판단을 못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이해찬 측에 조국 문제가 해결되면 예방하겠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드렸는데요. 그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낸 거죠. 예, 민주당에. 또 청와대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싹 무시하고 조국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단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졌습니까? 이해찬은 조국 사태가 끝나고 예방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조국 사태. 7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 우리가 조국이 사태 수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조국이 법무장관 되고 앞뒤로 좀 신경 쓸 것들이 많고 눈치도 보이니까 예방을 않겠다 수준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가 보도드리기로는 조국 문제가 해결이 되면이라고 해서 문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태라고 하면은 사태가 중립적인 단어는 맞습니다만 굉장히 큰 일을 사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태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사태까지 갔어? 에이, 설마. 대통령이 다 맞겠지. 문재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다가 진짜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윤석열이 결국은 다른 당 예방한 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네. 또 신의 한 수의 보도를 이해찬이 보지는 않았겠죠. 음. 그쪽에선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있어서 네. 잠깐 예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은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이해찬은 만나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예방을 했습니다.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검찰청 선배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였고, 또 따지고 보면은 또 법무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법무장관은 황교안이다. 음. 가짜 법무장관은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악수하는 사진을 봐도요. 예. 아주 깍듯합니다. 정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숙인 그런 인사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중요해요. 빨간 넥타이. 빨간 넥타이. 예. 한국당 색깔이죠. 이해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말려드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검찰도, 저희들도, 본인들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 본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야 뭐 윤석열 검찰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라는 것은 민주당을 얘기할 텐데요. 본인이라는 것이 청와대일 수도 있고 조국 일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복수로 얘기한 거 보면 조국 개인을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조국과 함께 조국의 인사권자, 조국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사권자의 판단대로 따르겠다고. 인사권자를 겨냥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의 인사권자라 함은 청와대, 문재인 정권을 얘기합니다. 예. 원망하는 거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본인들도, 정부도, 당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지금 나 수습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